네, 안녕하세요. 닥터밍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체중 설정값의 개념과 어떻게 이 설정값을 변화시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체중 설정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계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온도 조절계는 24도를 적정 온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기온이 높아질 경우에는 적정 온도 24도를 맞추기 위해 에어컨을 켜서 냉각을 할 거고요. 만약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히터를 켜서 24도를 맞추려고 하겠죠. 이처럼 24도라는 정해진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이 특성을 인간의 몸에서는 항상성이라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계로 이해를 하시면 항상성이라는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죠. 이 항상성은 우리 몸의 체온뿐 아니라 체지방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사람은 항상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동물들은 왜 이렇게 체중에 있어서 항상성이 중요할까요? 체지방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 칼로리 저장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버티기가 힘들겠죠. 또 반면에 체질량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에는 사냥을 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사냥을 당하기가 쉽겠죠. 즉 생존에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체중에 대한 항상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체중 설정값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신 겁니다. 지난 50년간의 연구를 살펴봤을 때 인간의 체중은 칼로리 섭취와 배출만으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30년 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NEJM에 실린 아주 저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체중의 변화에 따른 소비 칼로리의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체중을 10% 늘렸더니 우리 몸의 소비 칼로리가 5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온도 조절계처럼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늘어난 체중만큼 소비 칼로리를 증가시킨 결과인데요. 단지 체중만 늘렸을 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칼로리가 늘어난 겁니다. 또 반대로 10% 혹은 20%의 체중 감량을 시켰더니 소비 칼로리가 감소했습니다. 한 300-400 정도 감소했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이어트 상황인데요. 적게 먹어서 체중을 감량을 했더니 기초대사량이 떨어져가지고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것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기초대사량은 줄어있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요요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게 먹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게 아니라 체중 설정값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정답은 호르몬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만 요약을 해드리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면 체중은 증가하고요.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면 체중은 감소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연구를 더 소개해 볼게요.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은 그룹과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경과를 지켜봤더니 6년이 지난 뒤 혈당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은 그룹이 더 잘 조절이 되었지만 체중이 5kg나 증가했었습니다. 다른 행동들은 모두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공급량이 늘렸을 뿐인데 체중이 5kg나 늘은 겁니다. 이제 슬슬 인슐린과 체중의 관계가 조금 와닿기 시작하시죠? 이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왼쪽의 사진은 치료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인슐린을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인슐린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고 이렇게 빼빼 마르게 됩니다. 반면 동일한 인물인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인슐린 치료를 받은 1형 당뇨 환자입니다.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이렇게 인슐린은 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인슐린 분비량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답이 될 거예요. 다시 온도 조절계로 돌아와 볼게요. 만약 실내 온도를 올리고 싶다고 히터를 무작정 틀어놓는다면 적정 온도 24도가 낮아질까요? 우리가 조절하기 전에는 적정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도 조절계가 고장이 났다면 히터를 트는 대로 족족 온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온도 조절계는 적정 온도 24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서 주변을 냉각시켜 24도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몸의 체지방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을 빼고 싶어서 적게 먹고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될 경우 체중이 당장은 빠질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다시 체중을 올리고 싶어서 소비 칼로리를 점차 계속 줄여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몸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죠.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의지력이 약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만이 된 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체중 설정 값을 조절하지 못해서 비만이 된 거죠. 심지어 체중 설정 값이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이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인슐린 분비량을 낮추고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루 중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혹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구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간식을 포함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음식을 섭취하는지를 점검하게 될 겁니다. 음식에 따라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분비를 덜 자극하는 음식들을 섭취해야 되겠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야채 섭취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가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당장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구분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먹는 빈도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번 먹는 사람이 한 번 먹는 사람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 간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식습관을 일깨우는 습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고 꽤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오셔서 후기도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건 안 되는지, 어떤 게 인슐린 분비를 많이 자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신다면, 그리고 간식을 줄여서 먹는 횟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체중 설정 값은 낮아지고 자연스레 체중은 감량될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정답은 인슐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해 칼로리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보다는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